을 중에 을,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주제인데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이 관리 책임자의 갑질을 호소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동료 경비원들도 잇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경비원 박모 씨가 이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고요. 이후에 3명의 경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지금 이 거론이 되고 있는 신임 관리소장 A 씨가 이 아파트에 왔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줄줄이 경비원들이 그만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후에 12명 등 모두 15명이 그만뒀는데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원의 약 17%가량이 그만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사직서를 낸 경비원들, 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업무 지시가 계속됐기 때문에 이런 갑질 때문에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측 이에 대해서 사실상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 갑질 여부는 경찰 조사로 드러날 전망으로 보입니다. 일단 22일 오전 9시였죠. 경비원들이 이 관리사무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74명, 지금 일하고 있는 경비원 모두가 이 자리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밤샘 근무를 마친 경비원들까지 이 자리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비원들이 모두 모여서 결의대회를 가진 것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앞서 사망한 경비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A씨가 동료들에게 남긴 유서의 내용을 보면 이 관리 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관리 책임자라 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해 말에 왔던 관리소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경비반장으로 근무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일단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지금 조사 중인 상황인데요. 경비반장 어떤 사람에게 맡기느냐 하면 이 반장을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사망한 박 씨는 11년 동안 이 해당 아파트에서 근무를 해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동료들에게 신망이 있고 입주민들 사이에서 잘 알거나 그리고 입주민들과 사이가 좋은 사람의 경우 경비반장을 맡긴다고 해요. 근데 뭐 경비반장이면 일반 경비원들에 비해서 어떤 임금 체계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수당 정도로 해서 5만 원 정도가 더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등됐을 때 사실 5만 원을 더 받지 못해서 속상해, 이보다는 아마도 그동안 동료와 주민들에게 신망을 얻었고 그리고 경비반장으로 일을 했던 게 이 11년 기간 중에 무려 6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강등됐을 때 상실감이 상당히 크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당시 동료 경비원들은 이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계약이 각종 부조리를 낳고 있다라면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말 아마도 이 관리소장이 새롭게 바뀌면서 이 근로계약 기간이 바뀌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계약이 원래는 1년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3개월로 짧아졌다는 겁니다. 이 경비반장을 맡았던 사망한 박모 씨 같은 경우도 지난 1월에 석 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등이 됐는데 강등이 됐던 사유를 보면 1월 1일 경비 일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관리소장 특별지시라고 하면서 신입교육은 경비반장 책임이므로 이 반장을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당시 신입경비원의 실수로 화재 경보기가 울렸었는데 네. 이게 그 당시 경비반장을 맡았던 사망한 박모 씨의 책임이라는 그런 취지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개월 초단기 근로 계약이 이번에 박모 씨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거다, 이렇게 지금 동료 경비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아파트 경비원의 약 30%에서 50%가량이 이 초단기 단기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보도된 내용들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관련 보도를 보면 그런 보도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계절이 바뀔 즈음
내 고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3개월 동안 일을 하는 동안에도 상당히 불안할 것이고 3개월이 끝난 지점의 불안감은 뭐 이거 이루 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3개월 이후에 나의 고용 승계, 보장이 될지 말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뭔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갑질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시정을 요구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 뭐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꼽히고는 있지만 동료 이 경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이 3개월 초단기 근로 계약이 가장 주요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네, 경비원이 이렇게 결국 사망하게 되고 연이어서 동료 경비원들이 그만두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간접 고용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간접 고용, 그러면 보통의 경우 사실 직접 고용을 해서 일터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 간접 고용에 대해서 일단 정의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직접 사용을 합니다. 이 노동자를 사용을 하지만 자기가 고용을 하지는 않아요. 용역이나 파견을 통해서 사람을 공급받는 형태로 이렇게 인력이 운영되는 걸 간접 고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경비원들 보면 이 간접 고용에 해당이 되는 분들입니다. 아파트 고용 구조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제일 위에 무엇이 있냐 하면 입주자 대표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권력 서열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경비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뭐 그렇겠죠. 단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용역 위탁 관리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비 용역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경비원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경비원 위에 경비 용역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 위탁 관리 회사가 있고 그 위에 입주자 대표 회의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층층이 눈치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관리소장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하지만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는 관리소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소장이 뭔가 이 법망을 벗어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간접 고용 문제, 사실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이 경비원들, 아파트 사업장에서 여전히 전형적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경비원들 이런 이중의 간접 고용 구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변호사님 사실 네. 아까 제가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 때문에 이 박모 씨가 사망하게 됐다.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거 법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이게 그러니까 계약직이기 때문에 사실 계약 기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의 자율에 사실 맡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개월의 초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우리가 계약직 근로자를 법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법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약 기간이 3개월이든 뭐 5개월, 3개월 이렇게 나누든 간에 2년이 넘어가면 이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예외도 사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외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조항 중에 하나가 이제 연령 관련된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연령이 어느 정도의 이상을 넘어가면 이제 짧게 계약도 사실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뭔가 연령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짧게 계약을 해서 고용주 입장에서 그만큼 연령이 높으신 어르신들을 많이 고용하게 하는 그런 촉진의 효과도 이제 도모를 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런 병폐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이런 경비원들 같은 경우에는 길게 막 11년씩 근무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런 내가 보장도 받지 못하고 3개월 이후에 갑자기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한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 문제로 보이고요. 이게 용역을 주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늘 얘기가 되는 게 이제 하청을 주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병폐들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법적인 공백이 있다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접 고용을 체결하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끝선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조도 많지 않고 왜냐하면 인력이 적기 때문에 수가 적기 때문에 많은 법망을 사실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70대 경비원, 경찰이 근무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갑질이 정말 있었는지 왜 이렇게 사망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 중인 것 같아요. 네, 경찰이 관련 내용 지금 수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서의 내용에 이 관리 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박모 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이 유서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동료들에게 전송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박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동료로 함께 일을 했던 아파트 경비원 이모 씨를 불러서 평소 관리 책임자, 그러니까 지금 지목되고 있는 관리소장이죠. 이 관리 책임자가 박 씨를 상대로 무리한 업무를 지시했는지 그리고 박 씨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고용노동부도 해당 아파트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지방청 그리고 강남지청 근로감독관 10여 명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근로감독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서울 종로의 한 빌딩에서 나흘 동안 퇴근을 하지 못하고 62시간 연속으로 일을 한 경비 노동자가 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유족들 장시간 노동에 따른 이 과로사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서 심층적인 점검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연장 근로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근로감독을 통해서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갑질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을 괴롭히는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저 개인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실질적으로는?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죠. 충분하죠, 사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좀 넓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 내 뭐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행위는 굉장히 좀 좁혀져 있는 반면에 직장 내 괴롭힘은 굉장히 그 적용 범위가 넓거든요. 일단은 직무 관련성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하급자라든지 아니면 동료 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그 괴롭힘이라는 언어가 굉장히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의무 없는 일을 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만 뭐 따돌림을 시켜서 굉장히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그러한 고립감을 느끼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다 넓게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한 예로는 직장 회식에 이 사람만 빼고 부르는 거예요. 늘 한 사람만 빼고 직장 회식을 갖는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서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뭐 사항들 하나하나는 아직 밝혀진 바는 명확하게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 사람에게 부당하게 뭔가 직위에서 내려오라라는 지시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책임인데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묻게끔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든지 이것도 사실은 상급자가 본인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어떠한 행동을 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해당 아파트의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에 대해서 워낙 이제 동료 경비원들도 마음이 아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모 현수막을 걸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항의로 제거가 됐다는데 왜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수막이 지난 14일 박모 씨가 사망한 직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 현수막 떼달라고 경찰 그리고 구청 측에 민원을 여러 차례 넣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지 내 곳곳에 이
갑질을 했다라는 주장을 담은 전단지도 붙여 있었는데 같은 이유로 일부 수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문에 붙여 있었던 추모 현수막은 제거가 된 상태고요. 단지 내와 후문에만 지금 관련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추모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이틀을 채 걸지 못한 채로 지금 제거가 된 상태인데요. 이 이유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파트값 떨어진다는 게 바로 이 현수막을 제거해달라, 떼달라라는 이유였습니다. 네. 사실 뭐 일부 선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분을 위해서 성금 모금도 하고 있다고는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부동산 값, 그러니까 아파트 값,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값 떨어질 것 때문에 이 추모 현수막을 제거해달라는 분들, 우리가 흔히 인지상정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인정 때문에 그나마 이 팍팍한 사회 살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아까도 제가 언급을 한 바 있지만 11년 동안 동료들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에게도 신망을 얻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근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6년이나 또 이 반장 역할을 맡아서 해왔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어제까지 볼 수 있었던 그분이 바로 오늘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을 추모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삭막하다는 생각이 그러게요. 들고요. 유족분들이 갑자기 가족을 잃은 슬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텐데 이런 모습, 이런 행태야말로 유족을 두 번 슬프게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비원 분들에 대한 뭐 갑질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안타까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뭐 사실 과거의 사례도 있었고요. 그럴 때 이제 이야기가 되던 것이 사실은 이제 주민들의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번 사례는 조금 또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어쨌든 상급자로부터 이렇게 부당한 지시라든지 이런 처우를 받고 굉장히 낙심하셨던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계속되는 이 경비원에 대한 갑질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사실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직업에 대한 편견이 상당합니다. 일례로 어떤 사람이 자녀와 함께 가다가 경비원을 보고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직업에 대한 편견을 정말 노골적으로 드러난 에피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직업에 대한 편견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이 편견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쌓이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견을 없애는 것도 편견을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편견을 더욱더 공고화시키는 게 아까 제가 문제점이라고 짚었던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간접고용 문제점 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용구조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이분들한테는 내가 이런 걸 시켜도 돼. 하대해도 돼 라는 인식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용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책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간접 고용의 폐해, 아까도 제가 짚어드렸지만 이 폐해가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일터에서 즐겁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능률도 오르려면 즐거움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불안함과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를, 내 밥그릇이 언젠가 사라질지 모를 두려움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 일터가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부분으로 일단 접근을 해서 고용 구조 대대적인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법적인 허점도 상당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경비원 사망을 관련해서 관련 법을 조금 들여다봤거든요. 네. 봤더니 경비원 갑질 방지법,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건데 이 법을 들여다보면 거기 이 법 내용에 경비원에게 정해진 업무 외에는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법이라는 게 공동주택관리법, 이 국토부가 주관하고 있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법률을 보다 보면 어떤 처벌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토부가 주관하는 법률이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처벌 조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 없는 법률이라는 건 어찌 보면 허울 좋은 법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만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3년 전에 이 최희석 경비원이 사망을 하면서 이때 사망의 원인이 입주민의 갑질 때문에 사망을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걸 계기로 이 공동주택관리법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조항이 들어갔는데 못하도록 조항만 들어가면 뭐합니까?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건 권고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달리 말하면
법에는 우리가 강제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잖아요. 처벌 규정이 없다면 강제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벌이 없는데 뭐 이러고 지키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현실적인 규제력, 그러니까 규정력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정말 경비원분들이 제대로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려면 저는 이 관련법, 그러니까 형식적인 법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뭐 법을 정비해야 된다, 뭐 같이 다시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기는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 강제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